여러분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전 9시 트럼프가 이란에 건 최후 통첩 시한이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합의하면 종전이고 불발이면 발전소 교량 전면 폭격이에요. 유가 112달러에 나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오늘 이후에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에 CPI, PCE, 물가 지표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머스크 테라팹에 합류했다는 깜짝 뉴스도 나왔고요. 끝까지 보시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오늘 4월 8일 수요일 미국 주식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 꽤 많으니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번 주 CPI, PCE 발표 앞두고 시나리오별 핵심 대응 포인트 정리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매크로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99.99, 딱 100턴 밑에서 줄다리기 중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란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늘 방향이 확 갈릴 겁니다. 종전 합의가 나오면 안전자산 수요가 빠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고 불발이면 반대로 달러 강세 플러스 원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가가 계속 높으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같이 올라요. 그러면 성장주, 특히 나스닥 빅테크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지금 패드워치 기준 4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97.9%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올해 금리를 안 움직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지난주 나온 ISM 서비스 PMI가 54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격지수예요. 63에서 70.7로 급등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압력이 확 살아난 겁니다. 유가 고공행진이랑 겹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고용은 탄탄합니다. 3월 비농업 고용 17만 8천 건, 시장 예상치 6만에 거의 3배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4.3%로 안정적이고 임금 상승은 둔화했습니다. 경기가 튼튼하니까 연준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달러 100 라인 공방, 금리 동결 거의 확정, 그런데 물가 재점화 조짐, 이게 지금 매크로 그림입니다. 매크로는 여기까지 잡아두고요. 진짜 시장을 흔들 뉴스를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갑니다. 오늘 한국 시간 오전 9시 트럼프가 건 이란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이번이 진짜 데드라인이에요. 트럼프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고 합의 안 되면 이란 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시설 타격을 위한 목표를 검토까지 구체화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재국 파키스탄 등이 45일간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동시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란 재건을 돕고 싶다는 발언도 같이 했어요. 이 양면 전략 때문에 시장은 불발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올라온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오전 9시 이후 합의 뉴스가 나오면 유가 급락, 증시 추가 랠리, 불발이면 유가 120달러 돌파 가능, 증시 급락 시나리오, 양쪽 다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뉴스인데요. WTI가 112달러에 마감했고 장중에 1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넘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더 무서운 건 이 뉴스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란 공격으로 손상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나더라도 정유시설이 망가져 있으니 공급이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합의가 나와도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바로 빠지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유가가 높으면 뭐가 문제냐? 인플레이션 재점화입니다. 항공사 크루즈 운송업종 마진 쪼그라들고 소비자 체감 물가도 올라가죠. 이번 주 CPI 발표에서 이게 숫자로 찍히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인텔이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라팹이 뭐냐면요. 테슬라가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AI5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 삼성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다 합치면 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 250억 달러 규모로 모집
메모리, 패키징, 통합 시설을 직접 짓겠다는 건데 이번에 인텔이 합류한 겁니다. 인텔의 18A 공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칩스법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반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딜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AI 반도체 회사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단 실제 양산까지는 2에서 3년 걸리고 머스크의 가대 약속 이력도 있으니까 주의는 필요합니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어제 주요 종목 움직임 같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기준입니다. 다우 플러스 0.36%, S&P 500 플러스 0.44%, 나스닥 플러스 0.54%. S&P 500과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첫 주간 상승을 기록한 건데 시장이 종전 기대감을 꽤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 협상 불발이 나오면 되돌림이 클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22,000 바로 아래에서 마감했는데 22,000 돌파 후 안착하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고 못 넘기면 저항 확인 후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 342.77달러 마이너스 2.85% 계속 약합니다. 1분기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게 부담이에요. JP모건에서는 여기서 60% 더 빠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놨고요. 52주 범위가 217달러에서 498달러인데 지금 중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4월 22일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에요. 그때까지는 관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177.64 보합 상태입니다. 52주 최저 94달러에서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고점 212달러 대비 아직 15% 밑에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57명 중 56명이 스트롱 바이를 유지 중이고 목표가 컨센서스 268달러입니다. 테라팩 소식이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5월 20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큰 방향성 잡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인텔 소식입니다. 테라팩 합류 소식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파운더리 사업에서 테슬라라는 빅고객을 확보했으니까요. 칩스법 보조금까지 겹치면 인텔 주가에는 중장기 호재입니다. 플로아웃 캐피털은 마이너스 1.4%.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주주서한에서 사무신용대출의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2022년 최저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사모 크레딧 섹터 전체에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Q형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합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빅달러 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증시 추가 랠리, 이 경우 그동안 유가 때문에 늘렸던 항공, 여행, 소비재 업종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협상 불발, 유가 120달러 돌파 가능, 달러 강세, 증시 급락, 방어조합,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주 CPI, PCE가 나오면 연준 스탠스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한쪽에 올인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결과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꼭 체크하셔야 할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 4월 8일 이란 협상 시한 오전 9시 연준 FOMC 의사록 공개 ADP 고용변화 4월 9일 목요일 2월 PCE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시간대에 4월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 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PI에서 유가 상승분이 얼마나 찍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상 하회하면 증시의 호재가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큐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